30년 전 저는 하루아침에 횡령범이 되었습니다. 어두운 지하 창고, 먼지 쌓인 박스들 사이로 희미한 손전등, 불빛이 흔들립니다. 제 손에는 낡은 회계장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검은색 가죽 표지, 빨간 줄이 그어진 그 장부, 30년을 찾아 헤맨 증거, 그리고 오늘 진짜 범인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창고 문이 열립니다. 역광 속에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입니다. 당신 설마 강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립니다. 김순자 내가 아직 살아있었어? 새벽 5시. 알람 소리가 울리기 전에 저는 눈을 뜹니다. 70년을 살았지만 한 번도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니까요. 낡은 원룸 천장을 바라봅니다. 습기로 얼룩진 벽지, 형광등 하나. 이곳이 제 집입니다. 30년째. 오늘도 똑같은 하루겠지. 청소부 유니폼을 입습니다. 30년 전 저는 명품 정장을 입었습니다. 연세대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한솔그룹 회계팀장까지 올랐으니까요. 지금은 노란 고무장갑이 제 유니폼입니다. 거울을 봅니다. 작고 마른 체구, 허리가 약간 굽은 모습, 깊게 패인 눈과 주름. 70세 청소부 할머니, 그게 나야. 아파트 지하 청소 용품 보관실로 내려갑니다. 물걸레, 쓰레받기, 진공청소기, 매일 쥐는 것들. 순자 씨, 오늘 15층 새 입주자 이사 온대요. 복도, 청소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관리소장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항상 고개를 숙입니다. 30년간 몸에 밴 습관입니다. 15층 복도를 청소합니다. 걸레질을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숫자를 세는 버릇이 있습니다. 타일 12개, 창문 4개, 형광등 8개.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30년 전 제가 회계팀장이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춥니다. 15층. 이사짐을 실은 카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 남자가 내립니다. 백발, 명품 안경, 손목에 롤렉스 시계. 제 손에서 걸레가 떨어집니다. 조심하시죠. 청소부 아줌마. 그 남자가 저를 지나칩니다. 제 얼굴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채. 강민호. 30년 전 저에게 횡령 누명을 씌우고 제 인생을 망친 바로 그 사람. 숨이 막힙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왜 하필 여기에? 펜트하우스 열쇠를 받는 강민호의 뒷모습을 봅니다. 여유로운 걸음걸이, 당당한 어깨, 30년 전 그대로입니다. 저는 벽에 기댑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그 사람은 나를 기억조차 못하는구나. 휴게실로 비틀거리며 걸어갑니다. 손이 떨려 물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순자야, 괜찮아? 경비실에 영자 언니가 다가옵니다. 제 유일한 친구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굴이 왜 그래? 귀신 본 것 같잖아. 귀신. 맞습니다. 저는 방금 30년 전에 귀신을 봤으니까요.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와 오래된 상자를 꺼냅니다. 30년 전 신문 스크랩, 한솔그룹 회계팀장 김순자, 3억 원 횡령 혐의로 구속. 기사를 읽습니다. 몇 번을 읽었는지 모릅니다. 신문지가 다 해질 정도로.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빈 방에 혼잣말이 울립니다. 30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억울할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민호는 아파트 입주민 대표가 되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돈과 권력이 있으면 가능한 일이죠. 청소가 엉망이네 다시 해.
복도에서 강민호가 저를 부릅니다. 손가락으로 턱짓하며. 네, 알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다시 걸레질을 합니다. 무릎이 아픕니다. 당뇨와 고혈압으로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요즘 청소부들은 정말 제대로 일을 안 해. 강민호가 중얼거리며 지나갑니다. 제 주먹이 떨립니다. 나를 정말 기억 못하는 거야? 30년 전 저는 그의 부하였습니다. 회계팀장이었죠. 그는 저를 믿었습니다. 아니, 믿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3억 원을 횡령한 뒤 모든 증거를 저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김순자 팀장이 한 거예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법정에서 그가 증언하던 날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아닙니다. 강 전무님이 하신 거예요. 하지만 누가 믿었겠습니까? 전무와 팀장, 권력의 차이는 명확했으니까요. 징역 3년, 그게 제가 받은 형량이었습니다. 출소 후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횡령범이랑은 못 살아. 딸 민지는 저를 외면했습니다. 학교에서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엄마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날 밤 오랜만에 딸에게 전화를 겁니다. 30년 만에 여보세요? 민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차갑게 식은 목소리. 민지야, 엄마야.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한참 침묵이 흐릅니다. 엄마, 제발 전화하지 마세요. 엄마가 횡령범이었다는 게 너무 창피해요. 제 가족들도 모르거든요. 민지야, 엄마는 끊을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을 내려다봅니다. 화면에 비친 제 얼굴. 주름투성이 높아 30년간 참았던 눈물이 터집니다. 나는 하지 않았어. 정말 하지 않았다고. 빈 방에 흐느낌만 울립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70세.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건강도 나쁩니다. 진실을 밝혀야 해. 그래야 민지에게 떳떳한 엄마가 될 수 있어. 오래된 수첩을 꺼냅니다. 30년 전 회계팀장 시절 쓰던 수첩. 페이지를 넘깁니다. 숫자들이 빼곡합니다. 1993년 10월 15일 강민호 전무 개인 금고에서 두 번째 장부 발견. 검은색 가죽 표지. 빨간 줄 표시. 제 손이 떨립니다. 그 장부 아직 남아있을까? 펜트하우스는 철통 보안이었습니다. 지문인식, CCTV, 24시간 경비, 청소부인 저는 복도까지만 출입이 허가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강민호의 며느리 서연희 씨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청소하시느라 힘드시죠? 잠깐만 쉬다 가세요. 그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아파트에서 2년째 일했지만 입주민이 제게 차를 권한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제가 요즘 너무 외로워서요. 시어머니는 안 계시고 남편은 야근만 하고. 연희 씨는 외로워 보였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이지만 눈빛은 항상 피곤해 보였죠. 시아버님은 저한테 관심도 없으세요. 며느리를 가족으로 안 보시나 봐요. 그녀가 쓸쓸하게 웃습니다. 이 사람도 강민호 때문에 외로운 거구나. 어머니, 혹시 금요일 저녁에 시간 되세요? 시아버님이 골프 모임 가시는 날인데 집에 혼자 있기 싫어서요. 같이 저녁 드실래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이게 기회인가?
네, 좋습니다. 대답하는 제 입술이 바짝 마릅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 죄 없는 사람을 이용하려는 건가? 연희 씨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저에게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호의를 이용해 집에 들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나도 강민호랑 다를 게 뭐가 있지? 베개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니야. 나는 진실을 밝히는 거야. 30년 전 내 인생을 빼앗은 그 사람. 이번엔 내가 이겨야 해. 금요일이 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시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약과예요. 혹시 가져가실래요? 연희 씨가 웃으며 봉투를 건넸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가난한 청소부라서 먹을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감사합니다. 어머니, 오늘 시아버님 서재 청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들어가면 또 뭐라 하실까봐. 지금이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펜트하우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거실, 대리석 바닥, 값비싼 가구들. 여기가 내 돈으로 산 집이구나. 3억 원. 30년 전 그 돈이면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었습니다. 서재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엽니다. 먼지 쌓인 책장, 골프 트로피, 명품 시계들, 그리고 오래된 나무 서랍장. 30년 전 그의 사무실에도 똑같은 서랍장이 있었어. 심장이 미친 듯이 뜁니다. 서랍을 하나씩 엽니다. 첫 번째, 골프 스코어 카드. 두 번째, 오래된 명함들. 세 번째, 없어.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어머니, 청소 다 되셨어요? 연희 씨가 문을 엽니다. 아, 네, 거의요. 제 등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참, 어머니, 저희 내일 시아버님 고향 청송에 다녀오거든요. 혹시 집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화분에 물도 주고. 고향, 청소. 머릿속에 퍼즐 한 조각이 맞춰집니다. 혹시 시아버님이 청송에 창고 같은 거 가지고 계세요? 어머? 어떻게 아세요? 옛날 집 헐고 나서 거기에 짐 보관하신대요. 오래된 물건들이 많아서 못 버리신대요. 창고. 30년 전 물건들. 혹시 주소 아세요? 네. 근데 주소는 왜요? 연희 씨가 순진한 눈으로 저를 봅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날 밤 청송행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용서해줘. 연희 씨. 나는 갈 때까지 가봐야 해. 청송행 버스에 몸을 싣습니다. 새벽 5시. 첫 차. 정말 이러는 게 맞는 걸까? 창밖으로 어둠이 흘러갑니다. 3시간 거리. 청송 버스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8시.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강민호의 고향. 연희 씨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갑니다. 마을 끝자락. 폐가 옆 낡은 창고. 녹슨 자물쇠가 걸려 있습니다. 열쇠가 없는데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칩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뒤를 돌아봅니다. 젊은 여자가 서 있습니다. 단발머리, 뿔테 안경, 메신저백. 저 아무것도. 혹시 김순자 할머니 맞으세요? 제 이름을 아는 낯선 사람.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박수민이라고 합니다. 지역 신문사 기자예요. 그녀가 명함을 내밉니다. 어떻게 여기를. 할머니 뒤 따라왔어요. 이틀 전부터요. 충격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저를?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특종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파트 입주민들 취재하다가 할머니 발견했어요. 수민이 노트북을 꺼냅니다. 70세 청소부가 새벽 5시에 청송까지 버스 타고 오고 남의 창고 앞에서 망설이고 이거 뭔가 있잖아요. 들켰다. 제발, 그냥 가주세요. 저는 30년 전 한솔그룹 횡령 사건. 김순자 전 회계팀장. 맞죠? 제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어떻게, 기사 다 찾아봤어요. 할머니가 연세대 수석 졸업하고 회계팀장까지 하셨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왜 지금 청소부예요? 수민의 눈빛이 진지해집니다. 그리고 왜 하필 그때 횡령 사건 책임자였던 강민호 전무가 사는 아파트에서 일하세요? 한참을 침묵합니다.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립니다. 횡령. 저는 하지 않았어요. 강민호가 그 사람이 한 겁니다. 수민이 노트북을 엽니다. 타이핑 소리가 빨라집니다. 증거 있으세요? 이 창고 안에 30년 전 회계장부가 있을 거예요. 검은색 가죽 표지에 빨간 줄이 그어진. 근데 자물쇠가 잠겨 있잖아요. 수민이 창고를 둘러봅니다. 그리고 낡은 창문을 가리킵니다. 저기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범죄예요. 할머니, 30년 동안 억울하게 사셨잖아요. 이제 진실 밝힐 기회예요. 수민이 창문을 열려고 합니다. 안 돼요. 제가 그녀의 팔을 잡습니다. 왜요? 당신은 기자잖아요. 범죄 기록 남으면 안 되죠. 저는 이미 전과자예요. 한 번 더 늘어난다고 달라질 것도 없어요. 수민이 저를 빤히 봅니다. 할머니, 그러니까 제가 할게요. 당신은 밖에서 망봐주세요. 창문을 엽니다. 녹슨 경첩이 삐걱거립니다. 70세의 몸으로 창문을 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립니다. 할머니, 조심하세요. 수민이 제 팔을 받쳐줍니다. 창고 안으로 떨어집니다. 먼지가 확 올라옵니다. 어둡습니다. 햇빛이 창문 틈새로만 들어옵니다. 오래된 박스들이 쌓여 있습니다. 먼지 가득한 가구들, 낡은 책들, 어디 있지? 박스를 하나씩 뒤집니다. 오래된 옷까지, 사진 앨범, 상장들. 할머니, 누가 와요? 수민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벌써 서둘러 박스를 뒤집니다. 그때 구석에 있는 작은 나무 상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뚜껑을 엽니다. 그 안에 검은색 가죽 표지에 빨간 줄이 그어진 장부가 있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이거야. 이게 증거야. 장부를 펼칩니다. 1993년 10월 강민호의 필체 3억 원의 흐름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머니, 빨리요. 창문으로 기어 나갑니다. 장부를 품에 꼭 안고 수민이 제 팔을 잡아당깁니다. 창고 앞에 차가 멈춥니다. 강민호의 아들 강준석 변호사가 내립니다. 당신들 뭐 하는 거요? 냉정한 목소리입니다. 수민이 저를 막아섭니다. 저희는 취재 중입니다. 지역 신문사 박수민 기자입니다. 취재? 남의 사유지에 무단 침입해서 준석이 휴대폰을 꺼냅니다. 지금 경찰 부르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제가 앞으로 나섭니다. 제가 들어간 겁니다. 이 기자는 아무 잘못 없어요. 준석이 저를 보더니 비웃습니다. 아, 우리 아파트 청소부 아줌마? 당신이 왜 여기 있어요? 저는 30년 전 한솔그룹 회계팀장 김순자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지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 아버지가 저에게 횡령 누명을 씌웠습니다. 준석의 표정이 굳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증거 있습니다. 여기 장부를 꺼냅니다. 준석이 다가와 장부를 낚아챕니다. 이게 뭔데? 장부를 펼쳐봅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집니다. 이건 아버지 피체. 30년 전 횡령 증거입니다. 모든 거래 내역이 그 안에 있어요. 준석이 장부를 확 찢으려 합니다. 안 돼요! 제가 달려들어 장부를 붙잡습니다.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70세 할머니와 45세 변호사. 놓으세요. 안 놓아요. 이게 제 인생이에요. 그때 수민이 휴대폰을 들어 올립니다. 지금 다 찍고 있어요. 증거 인멸하시는 거죠? 준석이 멈칫합니다. 당신 감히 이미 클라우드에 업로드 됐어요. 지우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수민이 씩 웃습니다. 준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립니다. 경찰 부르세요. 우리가 먼저 신고할게요. 30년 전 횡령 사건 재수사 요청하면서요. 그날 밤 펜트하우스. 강민호는 혼자 서재에 앉아 있습니다. 술잔을 기울입니다. 손이 떨립니다. 김순자. 그 이름을 중얼거립니다. 책상 서랍을 엽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옵니다. 1993년 한솔그룹 회계팀 단체 사진. 젊은 순자가 웃고 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 떨립니다. 하지만 그때 달리 방법이 없었어. 아내가 암 수술을 받아야 했고 아들 유학비도 필요했고 술을 들이켭니다. 내가 젊었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잖아. 근데 나는 전무까지 올라간 나는 한번 무너지면 끝이었어. 사진을 구기려다가 멈춥니다. 왜 버리지 못했을까? 이 사진을. 그리고 장부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장부도 왜 버리지 못했을까? 청송 창고에 30년 동안 보관하다니. 술잔을 내려놓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나. 창밖을 봅니다. 어두운 밤하늘. 하지만 지금은 너무 늦었어. 50억 재산, 변호사 아들, 손자 다 무너져. 주먹을 쥡니다. 안 돼, 절대 인정할 수 없어. 지금까지 쌓아온 걸 70세에 잃을 순 없어. 수면제를 꺼냅니다. 요즘 불면증이 심합니다. 악몽 때문입니다. 매일 밤 순자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내가 나를 용서해 줄 리 없겠지. 경찰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사건이라 공소시효 만료입니다. 경찰서에서 돌아온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는데 횡령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이미 지났어요. 절망했습니다. 그럼 이걸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인가요? 수민이 제 손을 잡습니다. 민사소송은 가능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사. 시간은 걸리지만 할머니 명예는 회복할 수 있어요. 그날부터 수민과 함께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증거 추적 5단계 과정. 1단계 디지털 흔적 찾기. 수민은 컴퓨터에 능숙했습니다. 할머니, 30년 전 한솔그룹 공시자료 찾았어요. 국가 기록원에서 찾아낸 오래된 문서들. 이것 좀 보세요. 1993년 10월 회계 보고서. 제가 문서를 봅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숫자. 장부랑 똑같아. 30년 전 회계팀장의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기 강민호 전무 이름으로 된 거래가.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어갑니다. 3억 원이 3번에 나눠서 개인 계좌로 2단계 실패의 연속. 하지만 준석 변호사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장부 원본은 사라졌습니다. 할머니가 촬영한 사진만으로는 증거력이 약합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봤어요. 법정에서는 원본이 필요합니다. 한 번,
2번, 3번. 법의 벽은 높았습니다. 3단계 창고 관리인 추적. 청송 창고관리인을 찾아봤어요. 주민이 정보를 가져옵니다. 김철수 68세 30년 동안 그 창고 관리했대요. 청송으로 다시 갔습니다. 관리인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강전무. 알죠. 매달 관리비 꼬박꼬박 입금하시던데. 혹시 그 창고에서 장부 본 적 있으세요? 장부. 글쎄요, 워낙 오래돼서. 검은색 가죽 표지에 빨간 줄 그어진 그거 봤어요. 강 전무가 딱 한 번 그거 보러 오셨어요. 언제요? 한 10년 전쯤 술 취해서 오셔서 창고 앞에서 한참 울고 계시더라고요. 제 심장이 뜁니다. 울었다고요? 네, 미안하다. 그러시면서. 근데 결국 그냥 가시더라고요. 장부는 안 가져가시고. 그 사람도 괴로워했던 건가? 4단계 뇌물과 배신. 증언을 받으러 다시 갔을 때 관리인 아저씨가 말을 바꿨습니다. 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분명 지난주에 나이가 드니까 헷갈려요. 미안합니다. 수민이 주변을 조사했습니다. 강준석 변호사가 다녀갔대요. 관리인한테 돈 줬을 거예요. 절망했습니다. 역시 돈과 권력 앞에서는 5단계 찢어진 장부의 복원. 할머니, 포기하면 안 돼요. 수민이 뭔가를 가져옵니다. 제가 청송 창고 쓰레기통을 뒤졌어요. 찢어진 장부 조각들이 비닐봉지에 담겨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강준석이 찢어서 버린 거예요. 근데 완전히 태우지는 않았어요. 밤새 조각들을 맞춥니다. 70세 할머니와 28세 기자가 책상에 앉아 작은 종이 조각들을 이어붙입니다. 이 조각이 여기. 이건 숫자 3인 것 같아요. 새벽 4시. 드디어 장부의 핵심 페이지가 복원됩니다. 다 맞췄어요. 하지만 일부가 찢어져 사라졌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그 빈 공간을 봅니다. 1993년 10월 15일 3억 원 계좌번호 제가 기억해요. 네, 30년 전 제가 그 장부를 봤을 때 계좌번호를 외웠어요. 숫자에 강하니까 손가락으로 공중에 숫자를 씁니다. 110에 34 2에 178956 국민은행 강민우 허명에 수민이 타이핑합니다. 은행에 조회 요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날 밤 펜트하우스에서 사건이 터집니다. 강민호가 쓰러진 겁니다. 구급차가 옵니다. 사이렌 소리. 저는 복도에서 그 모습을 봅니다. 들것에 실려가는 강민호. 산소 호흡기를 쓴 채. 저 사람 죽는 건가? 묘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복수를. 그런데 막상 그가 쓰러지니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왜 이럴까? 나는 이 순간을 원했잖아. 병원 중환자실. 강민호는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의식은 있지만 말을 못합니다. 의사의 설명입니다. 준석이 저를 봅니다. 눈빛이 차갑습니다. 당신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스트레스 받아서 저는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명예훼손, 무고죄로 고소할 겁니다. 며칠 후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피고소인 김순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 손에 든 고소장이 떨립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우리한테 증거 있잖아요. 하지만 법정은 냉정했습니다. 복원된 장부는 증거 능력이 떨어집니다.
창고 관리인의 증언도 번복되었고요. 은행 기록은 개인정보라 조회 불가합니다. 모든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밤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당뇨 수치가 급격히 올라갔고 혈압도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갈비뼈에 금이 갔어요. 언제 다치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마 청송 창고에서 넘어졌을 때인 것 같습니다. 병상에 누웠습니다. 하얀 천장을 봅니다. 나는 또 졌구나. 30년 전에도 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왜 이렇게 힘들까? 수민이 찾아옵니다. 할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이미 끝났어요.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아직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 SNS예요. 제가 할머니 이야기를 기사로 쓸게요. 그럼 사람들이 알아줄 거예요. 그래봤자 법이 정의를 못 세우면 여론이 세우는 거예요. 수민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그만해요. 수민 씨, 당신까지 피해보면 안 돼요. 할머니, 괜찮아요. 저는 이제 지쳤어요. 70년 살았는데 마지막 30년을 억울함으로 보냈어요. 이제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눈을 감습니다. 딸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병실 창으로 석양이 집니다. 오렌지빛 하늘. 예쁘네. 마지막으로 보는 석양인가. 3일 후 퇴원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방. 이제 뭘 하고 살지? 청소부 일도 그만뒀습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팠으니까요. 초인종이 울립니다. 문을 엽니다. 수민이 서 있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노트북을 펼칩니다. 화면에는 기사가 떠 있습니다. 70세 청소부 할머니의 30년 복수극. 진실은 밝혀질 것인가? 제가 쓴 거예요. 기사를 읽습니다. 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30년의 억울함이. 이게 무슨. 조회수 100만 넘었어요. 댓글들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진짜면 강민호는 처벌받아야 한다. 70세 할머니가 얼마나 억울하면 우리 엄마 같다. 평생 당하고만 사신 분들 눈물이 납니다. 사람들이 믿어주는구나. 할머니, 이거 끝이 아니에요. 수민이 다른 화면을 엽니다. 한솔그룹 공시자료 30년치를 다 분석했어요. 그리고 할머니 기억대로 계좌번호를 추적했어요. 화면에 숫자들이 가득합니다. 제가 그 숫자들을 봅니다. 순간 무언가가 보입니다. 이 흐름, 이 패턴. 30년 전 회계팀장의 본능이 깨어납니다. 이 숫자, 여기서 3억이 빠져나가고, 손가락으로 화면을 짚어갑니다. 여기서 부동산으로 전환되고, 여기 이름이 강민호. 제 목소리가 떨립니다. 모든 흐름이 완벽하게 연결돼 있어요. 수민이 타이핑합니다. 이걸 보고서로 만들면 검찰이 움직일 거예요. 3억 원의 흐름. 1993년 10월 15일부터 1994년 3월 30일까지 모든 거래가 강민호를 가리킵니다. 다 됐어요. 새벽 5시 해가 뜹니다. 그날 아파트 입주민 대표 회의가 열렸습니다. 강민호는 여전히 병원에 입원 중이었지만 준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저도 그 회의장에 갔습니다. 저기 청소부 아줌마가 왜 여기 있어요? 입주민들이 수근거립니다. 준석이 저를 봅니다. 나가세요. 여긴 입주민만. 저는 김순자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지만 분명합니다. 30년 전 한솔그룹 회계팀장이었던 김순자입니다. 입주민들이 웅성거립니다. 그리고 오늘 진실을 말하러 왔습니다. 수민이 프로젝터를 켭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납니다. 1993년 한솔그룹에서 3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징역 3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횡령범은 강민호의 사진이 화면에 뜹니다. 강민호 전무였습니다. 입주민들이 놀랍니다. 준석이 벌떡 일어납니다. 증거 있습니다. 장부 사진이 화면에 뜹니다. 30년 전 회계장부, 그리고 은행거래 내역이 나타납니다. 공시 자료와 대조한 결과 3억 원의 흐름이 모두 강민호 씨 개인 계좌로 이어집니다. 제가 숫자를 설명합니다. 30년 전 회계팀장의 실력으로 여기 10월 15일 1억 원, 11월 3일 1억 원, 12월 20일 1억 원, 총 3억 원이 강민호 씨 계좌로 입주민들이 술렁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1994년 3월 서울 강남 아파트 세 채 구입에 사용되었습니다. 현재 그 아파트 시세는 50억 원입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준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립니다. 이건 조작된 조작이 아닙니다. 수민이 나섭니다. 국가기록원 공식 자료입니다. 누구나 확인 가능해요. 그때 회의장 문이 열립니다. 경찰이 들어옵니다. 강민호 씨, 계십니까? 아버지는 병원에 그럼 강준석 변호사님, 동행하시겠습니다. 증거인멸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강민호 씨에 대해서는 30년 전 횡령 사건 재조사가 시작됩니다. 입주민들이 놀라 웅성거립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섭니다. 다리가 떨립니다. 드디어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영자 언니가 달려와 저를 껴안습니다. 순자야, 해냈어. 눈물이 납니다. 억울함의 눈물이 아닙니다. 해방의 눈물입니다. 그날 밤 병원 중환자실 강민호가 창밖을 봅니다. 말은 못하지만 의식은 있습니다. 뉴스가 나옵니다. 30년 전 횡령 사건 진실 밝혀져 강민호 전 전무체조사.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손이 떨립니다. 옆에 아들 준석이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하신 거예요? 강민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천천히, 어렵게 준석이 고개를 떨어뜨립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강민호의 입이 움직입니다. 소리는 나지 않지만 미안하다. 준석이 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부자가 울고 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강민호는 법정에 섰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 판사가 판결문을 읽습니다. 피고인 강민호는 1993년 한솔그룹에서 3억 원을 횡령하고 무고한 김순자 씨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음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징역 5년, 재산 환수 50억 원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입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습니다. 강민호를 봅니다. 그도 저를 봅니다. 그의 입이 움직입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용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해는 합니다. 그도 어쩔 수 없었을지 모른다는 것을. 아내의 병, 아들의 미래, 물론 그것이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도 괴로워했다는 것을 압니다. 30년 동안 장부를 버리지 못한 이유, 청송 창고 앞에서 혼자 울었던 이유, 우리 모두 피해자였는지도 몰라. 그 시대에 한솔그룹에서 공식 사과문이 나왔습니다. 구 김순자 전 회계팀장에게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30년치 밀린 임금과 위로금 총 3억 원. 통장에 입금된 숫자를 봅니다. 3억. 30년 전 내 인생을 빼앗아간 바로
그 금액, 웃음이 나옵니다. 씁쓸한 웃음. 더 이상 청소부 유니폼을 입지 않습니다. 옷장에서 오래된 정장을 꺼냅니다. 30년 전 입었던 정장. 많이 헐렁합니다. 30년 동안 많이 야위었으니까요. 하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나 괜찮네. 초인종이 울립니다. 문을 엽니다. 딸 민지가 서 있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딸. 엄마,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지야, 뉴스 봤어요. 기사도 다 읽었어요. 엄마가 진짜 억울했구나. 딸이 제 품에 안깁니다. 왜 진작 말 안 하셨어요? 왜 30년 동안 혼자? 괜찮아, 이제 괜찮아. 딸을 꼭 안습니다. 30년 만에 안는 딸. 많이 컸습니다. 이제 45세. 저보다 더 어른스러워 보입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가요. 손주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손주. 눈물이 납니다. 나한테 손주가 있구나. 2주 후. 작은 사무실 문에 간판이 달립니다. 김순자 회계 컨설팅 사무소. 수민이 축하 화분을 들고 옵니다. 할머니, 개업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수민 씨. 당신이 없었으면 제가 더 감사하죠. 할머니 덕분에 정식 기자 됐어요. 수민이 밝게 웃습니다. 영자 언니도 옵니다. 순자야, 잘 됐다. 진짜 잘 됐어. 언니, 고마워요. 30년 동안 곁에 있어줘서. 초인종이 울립니다. 첫 고객입니다. 저 회계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작은 식당 하는데 장부 정리가 어려워서. 50대 남성입니다. 손에 때 묻은 영세 자영업자. 들어오세요. 남성이 자리에 앉습니다. 장부를 펼칩니다. 엉망입니다. 저는 미소 짓습니다. 괜찮아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30년 전 제가 가장 잘했던 일, 숫자 정리하기.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70세 그날 저녁 원룸으로 돌아옵니다. 아니, 이제 원룸이 아닙니다. 딸이 구해준 작은 투룸. 창문으로 석양이 집니다. 오렌지빛 하늘. 예쁘다. 오래된 청소부 유니폼을 꺼냅니다. 30년 동안 입었던 서랍장에 조심스럽게 넣습니다. 고마웠어. 너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 그리고 새 정장을 꺼냅니다. 내일 입고 갈 옷. 회계사 김순자. 70세. 새로운 시작. 3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 옵니다. 악몽도 억울함도 없는 잠. 이제 괜찮아. 눈을 감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순자 할머니였다면 30년 전에 진실을 밝히려 했을까요? 아니면 순자 할머니처럼 30년을 참고 기다렸을까요? 아마 답은 없을 겁니다. 누군가는 당장 싸웠을 것이고 누군가는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하나 있다면 진실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기록은 남습니다.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것. 순자 할머니는 70세에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80세에도 90세에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혹시 지금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신가요? 혹시 오래된 상처가 아직도 아프신가요? 순자 할머니처럼 한 발 한 발 나아가 보세요. 늦은 건 없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빛을 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